챕터 1 늦지 않은 깨달음. 작은 텃밭, 큰 안주. 이정아 씨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된다. 창문을 열면 푸른 산자락이 눈에 들어오고 마당 한편의 작은 텃밭에서는 상추와 토마토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다. 은퇴 후 3년째 서울의 빌딩 숲을 떠나 이곳 시골로 내려온 그녀에게 이 평온한 일상은 더없이 소중했다. 오늘도 상추가 제법 자랐네. 정아 씨는 물뿌리개를 들고 텃밭으로 향했다. 무릎을 굽혀 채소들을 살피는 동안 어깨가 조금 결렸지만 나이 들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보건소에서 보내온 건강검진. 안내문들이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매번 바쁘니까 다음에 몸이 멀쩡한데 뭘 시골까지 와서 무슨 검진이야 하며 미뤄왔던 것이다.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확신했다. 예상치 못한 경고. 그런 정아 씨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지난달 마을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좌였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참석한다고 했지만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나들이 삼아 나선 것이었다. 60대 이후 유방암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에서도 매년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죠. 강의실 앞에 선 의사의 말이 정아 씨의 귀에 꽂혔다. 그동안 유방암은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자신과 같은 나이에도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정기검진과 자가검진,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정아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문득 서랍 속에 쌓여있는 검진 안내문들이 떠올랐다. 내가 뭘 하고 있었나 싶었어요. 용기 내어 첫걸음. 강의가 끝난 후 정아 씨는 의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자가 검진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의사는 친절하게 자가 검진법을 설명해 주었다. 거울 앞에서 양쪽 유방의 모양을 살피고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만져보며 혹이나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집에 돌아온 정아 씨는 저녁 샤워 후 처음으로 자가 검진을 해보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근차근 배운 대로 따라했다.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후회가 밀려왔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새로운 다짐. 그날 밤 정아 씨는 서랍에서 건강검진 안내문을 꺼내 다시 읽어보았다. 2년 전, 1년 전, 그리고 올해 것까지. 미뤄둔 시간들이 아깝고 미안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정아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다음 달 종합검진 예약을 잡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가슴 한편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의 채소들처럼 건강도 꾸준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결코 늦음이 없다는 것을. 정아 씨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진정한 의미로 시작되는 것 같았다. 이 마주한 현실. 첫 병원 방문. 검진 예약일이 다가오면서 정아 씨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2년 만에 받는 종합검진이라 그런지 아니면 그동안 미뤄왔던 죄책감 때문인지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괜찮을 거야. 그동안 아무 이상 없었잖아. 스스로를 달래며 병원에 도착한 정아 씨는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받았다. 대기실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다. 이정아님, 유방 촬영실로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정아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유방 촬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지만 친절한 방사선사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조금 아프시겠지만 잠시만 참으세요.
촬영기가 유방을 압박할 때의 불편함보다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다. 예상치 못한 결과.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이정아님, 유방 촬영 결과에서 재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오셔야겠습니다. 정화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재검사라는 말이 무겁게 들렸다. 그동안 자가 검진에서는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한 번 더 받으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차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화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웃의 위로. 다음 날 아침 텃밭에서 물을 주고 있는데 옆집 순자 할머니가 다가왔다. 정화야, 어제부터 얼굴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나? 평소 털털한 성격의 순자 할머니 앞에서 정화 씨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이고, 그럼 뭐 어때? 나도 3년 전에 그런 일 있었어. 재검사 받으라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순자 할머니는 정화 씨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조그만 것도 다 찾아내잖아. 그런 것 때문에 재검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래도 만약에 정말 뭔가 있으면 어쩌지? 그럼 또 치료하면 되지 뭐. 요즘은 유방암도 일찍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면서. 내가 진작 검진 받았으니까 설령 뭔가 있어도 초기일 거 아냐.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화 씨는 조금 위안이 되었다. 가족에게 알리기. 그날 저녁 정화 씨는 고민 끝에 서울에 있는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갑자기 웬 전화예요? 미영아, 엄마가 재검사를 받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뭔 재검사요? 어디가 아프세요? 딸의 놀란 목소리에 정화 씨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 왜 혼자서 그런 걱정하고 계셨어요? 제가 같이 가요. 아니야, 괜찮아.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엄마, 이런 때일수록 혼자 있으면 안 되죠.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딸의 따뜻한 마음에 정화 씨는 목이 메었다. 그동안 독립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이럴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 새로운 마음가짐. 재검사일까지 며칠 남은 밤, 정화 씨는 텃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 달 전만 해도 건강에 대해 막연히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검진을 미뤘다면 더 늦게 발견했을 텐데. 불안하긴 하지만 동시에 다행스러운 마음도 들었다. 보건소 강의에서 받은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행동에 옮긴 자신이 대견했다. 뭐가 나와도 이제라도 찾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정화 씨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두려움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더 필요한 때였다. 내일 딸이 오면 함께 병원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것이라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다. 삶 진실과 희망. 함께하는 힘. 재검사 당일 아침 딸 미영이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어머니를 찾아왔다. 3개월 만에 만난 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지만 억지로라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엄마, 많이 걱정되셨죠? 아니야, 괜찮아. 내가 와주니까 든든하네. 정화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평소 독립적인 성격으로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 노력해왔지만 이런 순간에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솔직히 무서워. 하지만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알고 대처하는 게 낫지 않겠니? 정화 씨의 담담한 대답에 미영이는 어머니의 의연함에 감탄했다. 예전 같으면 괜찮다, 걱정 말라고만 했을 텐데 이제는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모습이 더 성숙해 보였다. 결정적 순간.
병원에 도착해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 정화 씨는 모니터 화면을 유심히 바라봤다. 의사는 여러 각도로 촬영하며 무언가를 자세히 관찰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직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화 씨와 미영이는 동시에 긴장했다. 조직 검사.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둘 다 알고 있었다. 선생님, 그럼 정말?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cm 정도의 결절이 보이고 모양이나 특성상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바로 조직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정화 씨는 잠시 망설였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확실해진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네, 해주세요. 빨리 알고 싶어요. 기다림의 시간. 조직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3일은 정화 씨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미영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에 머물렀다. 엄마, 텃밭 관리 정말 잘하셨네요. 토마토가 이렇게 탐스럽게 자랐어요. 딸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지낸 시간은 의외로 평온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미영아, 엄마가 만약에...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아니야, 들어봐. 엄마가 만약에 아프게 되더라도 너는 너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때문에 포기하는 것 없이. 정화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진심을 전했다. 그런데 엄마, 전 엄마가 더 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함께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운명의 순간. 3일 후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정화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원해주세요. 전화를 받는 정화 씨의 손이 떨렸다. 미영이도 어머니 표정을 보고 곧장 알아챘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결과를 설명했다. 유방암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일기 초기 단계입니다. 림프절 전이도 없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치료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화 씨는 순간 어지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불확실함이 확실함으로 바뀐 것이었다. 완치율은 어떻게 되나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일기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99% 이상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수술 후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면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진료실을 나서는 길에 미영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일기라니. 그래, 정말 다행이야. 그 강에 들으러 간 게 천만 다행이었구나. 정화 씨는 오히려 담담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고 생각보다 좋은 소식에 감사한 마음이었다. 병원 로비에 앉아 수술 날짜를 잡으며 정화 씨는 생각했다. 만약 그때 보건소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만약 용기를 내어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하긴, 치료받고 또 건강하게 살아야지. 텃밭도 가꾸고 너희들도 더 자주 보고. 감사한 깨달음. 그날 밤 정화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찾아왔다. 정화야, 결과 어땠어? 암이긴 한데 일기래. 완치 가능하다고 해. 아이고, 그럼 정말 다행이네. 진작 발견해서. 맞아. 이제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이야. 2년 더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 두 할머니는 텃밭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건강은 진짜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꼬박꼬박 검진 받아야겠어.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나이에도 늦지 않아.
오히려 더 챙겨야 할 때인 것 같아. 정화 씨는 멀리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0세에 찾아온 시련이지만 동시에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는 늦음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수술까지 2주가 남았다. 그 시간 동안 정화 씨는 더욱 정성스럽게 자신을 돌보기로 했다. 이제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치유의 여정. 수술 전날의 마음. 수술 전날 밤, 정화 씨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텃밭의 채소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이면 수술대에 누워있을 자신을 상상하니 여전히 떨렸지만 2주 전과는 다른 마음이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잠이 안 와서. 너는 왜 안 자니? 저도 걱정돼서요. 엄마, 무서우시죠? 정화 씨는 딸을 침대로 불러앉혔다. 무섭긴 하지.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이제 숨어있던 놈을 찾아서 내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전 엄마보다 더 무서워요. 미영아, 엄마가 이렇게 씩씩할 수 있는 건 내가 옆에 있어서야. 혼자였다면 아마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을 거야. 모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성공적인 수술. 수술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3시간 만에 끝난 수술 후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감시림프절도 깨끗합니다. 예상대로 전이는 전혀 없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정화 씨의 첫 마디는 끝났나요? 였다. 네, 엄마. 다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 됐다고 하세요. 미영이의 말에 정화 씨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가슴 한쪽이 아프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병실에서의 깨달음. 입원 기간 동안 정화 씨는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웠다. 옆 침대의 60대 김 선생님은 3기에서 발견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모님은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1기에서 발견하셨다니. 저는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병원에 갔거든요. 김 선생님의 말에 정화 씨는 다시 한번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선생님, 저도 사실 2년이나 검진을 미뤘어요. 우연히 보건소 강의를 듣고 나서야 검진을 받게 됐죠. 그 강의가 이모님 생명을 구한 거네요. 건너편 침대의 젊은 환자는 유전자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와 예방적 수술을 받은 경우였다. 요즘은 정말 의학이 발달해서 미리 위험을 알고 대비할 수도 있어요. 이모님처럼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실에서 나누는 이런 대화들은 정화 씨에게 큰 힘이 되었다.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퇴원 후 일상.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정화 씨를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순자 할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왔고 다른 이웃들도 각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정화야,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맞아.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정화 씨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처음 며칠은 팔이 아파서 텃밭일을 할 수 없었지만 점차 회복되면서 조금씩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일주일 만에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내가 계속 있으면 내일에 지장 있잖아. 새로운 일상의 시작. 미영이가 떠난 후에도 정화 씨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의사가 권한 재활 운동을 꾸준히 했다.
텃밭일도 조금씩 시작했는데 예전보다 더 세심하게 식물들을 돌봤다. 이 토마토들도 정성스럽게 돌봐야 잘 자라는구나. 내 몸도 마찬가지겠지. 호르몬 치료약을 매일 먹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되었다. 처음엔 약 먹는 것이 병을 상기시켜 우울했지만 이제는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한 달 후 첫 추적 검사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을 때 정화 씨는 진짜 완치의 길에 들어섰음을 실감했다. 마을의 변화. 정화 씨의 경험담은 마을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순자 할머니를 비롯해 여러 이웃들이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화, 내 덕분에 나도 검진 받으러 가게 됐어. 정말 고마워. 서로서로 챙겨야지. 우리가 건강해야 손자들도 볼 수 있잖아. 정화 씨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새로운 다짐. 저녁 산책을 하며 정화 씨는 생각했다. 몇 달 전만 해도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았다.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 텃밭의 새싹들처럼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70세에 시작된 새로운 여정. 그 길 위에서 정화 씨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새로운 목적. 6개월 후의 변화.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정화 씨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느낌이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그녀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정화야,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 순자 할머니가 울타리 너머로 말을 걸었다.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아프고 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맞아, 내가 검진받고 치료받는 걸 보고 나도 용기가 났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드디어 유방 촬영 받았어.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경험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보건소에서 온 제안. 그날 오후 마을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다. 이정화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진행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에서 경험담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 직원의 제안에 정화 씨는 당황했다. 제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정화님처럼 조기 발견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받으신 분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검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신 좋은 사례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 씨는 한참을 고민했다.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첫 번째 강연. 일주일 후 정화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건소 강당에 섰다. 30여 명의 중년 여성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화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경험을 나누려고 왔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마음이 편해졌다. 검진을 미뤄온 이유, 우연히 들은 강의가 준 깨달음, 진단 과정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지금의 건강한 모습까지. 저도 여러분처럼 나이 들어서 무슨 검진이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용기를 냈던 것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강의가 끝나자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검진 받을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알아야 대처할 수 있잖아요. 변화하는 마을. 정화 씨의 강연 이후 마을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동안 건강검진을 꺼리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보건소를 찾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화가 한 말이 맞더라고. 겁내지 말고 받아보니까 별거 아니네. 마을 회관에서 만난 이웃들이 서로의 검진 후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정화 씨는 보람을 느꼈다. 특히 오랫동안 검진을 미뤄왔던 옆마을 박 할머니가 검진을 받고 초기 위암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다행스러웠다. 정화 씨 덕분에 살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 할머니의 감사 인사에 정화 씨는 눈물이 날 뻔했다. 새로운 활동. 보건소의 요청으로 정화 씨는 정기적으로 건강교육 강연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자신만의 이야기 방식을 찾아갔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화 씨의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연을 들은 후 실제로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몇 명은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기도 했다. 딸과의 대화. 어느 주말 서울에서 내려온 미영이와 산책을 하며 정화 씨는 요즘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하신다니. 처음엔 나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해보니까 보람 있더라.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니까. 엄마가 아프셨을 때는 정말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아프기 전보다 삶이 더 의미 있어진 것 같아. 미영이는 어머니의 변화에 감탄했다. 예전의 어머니도 충분히 훌륭했지만 지금의 어머니는 더욱 빛이 나 보였다. 1년 후의 모습. 수술 후 1년이 지난 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을 때 정화 씨는 진정한 완치의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찾은 보람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검진받고 조기에 발견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화 씨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무렵 텃밭을 돌보며 정화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70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질병을 통해 배운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정화 씨는 내일 있을 강연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다. 건강을 되찾은 것 이상으로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은 것이 정화 씨에게는 더 큰 선물이었다. 6. 완전한 원. 2년 후 더 넓어진 세상. 수술 후 2년이 지난 봄, 정화 씨는 전국보건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건강증진 컨퍼런스에 초청받았다. 작은 마을 보건소에서 시작된 그녀의 강연이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었다. 이정화님의 사례는 우리나라 건강검진 홍보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담당자의 말에 정화 씨는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눈 것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전국구 연사가 되셨네요. 함께 서울로 올라온 미영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뿌듯해했다. 새로운 만남들. 컨퍼런스에서 정화 씨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의료진, 보건정책 담당자, 그리고 자신처럼 질병을 극복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까지. 특히 40대의 유방암을 겪고 이제 10년째 완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김연희 씨와의 만남은 특별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초기에 느꼈던 마음이 생각나네요. 저도 처음엔 왜 하필 나에게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선생님, 혹시 환자 모임에 관심 있으세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힘이 되어주거든요. 환자 모임의 따뜻함.
한 달 후 정화 씨는 생애 처음으로 환자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열린 모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다. 저는 치료받은 지 5년 됐는데 지금은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녀요. 저는 항암 치료 중인데 선배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희망이 생겨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화 씨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동시에 아직 치료 중인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제가 70세에 진단받았을 때는 나이 때문에 더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화 씨의 말에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녀와의 특별한 시간. 여름 휴가철 미영이가 8살 딸 지우와 함께 정화 씨를 찾아왔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정화 씨에게 특별한 의미였다. 할머니는 왜 병원에서 강의해요? 순진한 손녀의 질문에 정화 씨는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다. 지우야, 할머니가 아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거든. 이제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럼 할머니는 슈퍼히어로예요? 지우의 말에 정화 씨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할머니는 건강 슈퍼히어로야. 텃밭에서 함께 채소를 따며 지낸 시간들은 정화 씨에게 삶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건강하게 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마을의 변화된 모습. 2년 사이 마을은 건강마을로 유명해졌다. 정화 씨의 활동을 계기로 마을 전체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었다.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검진 서비스를 제공했고 마을 회관에서는 월 1회 건강 교실이 열렸다. 정화야,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건강 모범 마을로 선정됐대. 순자 할머니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잖아.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그래도 내가 시작이었잖아. 내가 용기 내서 검진받고 또 그 경험을 나눠줘서 우리가 변할 수 있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은 정화 씨에게 큰 힘이 되었다. 3년차 검진 결과. 수술 후 3년차 정기 검진 날, 정화 씨는 이제 긴장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다. 검사 결과는 여전히 완벽했다. 이정화님, 정말 모범적인 경과를 보이고 계시네요. 이 상태라면 완치 판정까지도 멀지 않았어요. 의사의 말에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는 완치 여부보다도 지금 이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점. 저녁 무렵 정화 씨는 텃밭에서 올해 처음 익은 토마토를 따며 생각에 잠겼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혹시 저희 지역에서도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초대였다. 정화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기꺼이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원의 완성. 3년 전 우연히 들은 보건소 강의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완전한 원을 그리고 있었다. 건강검진을 미뤄온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검진을 받고 조기 발견으로 완치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정화 씨는 깨달았다. 인생에는 정말 우연이라는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72세의 정화 씨에게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새로운 내일이. 7희망의 유산. 5년 후 완치 선언의 날. 축하드립니다. 이제 완전히 완치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주치의의 말에 정화 씨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벅찬 감정이 몰려왔다. 5년. 암 환자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였다. 진료실을 나서는 길에 그녀는 77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확인했다. 더 깊어진 주름 사이로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영이와 지우가 달려왔다. 할머니, 완치래요. 정말 축하해요. 13살이 된 지우가 할머니를 껴안으며 기뻐했다. 정화 씨는 손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기념비적인 순간. 그날 저녁 정화 씨는 특별한 전화를 걸었다. 지난 5년간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순자야, 나 오늘 완치 판정받았어. 어머, 정말 축하해.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순자 할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내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알아. 작년에 우리 마을 암조기 발견율이 전국 1위였다며. 그건 다들 열심히 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지.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정화 씨도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 새로운 프로젝트. 완치 선언 후 일주일 뒤 정화 씨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한 출판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의 경험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편집자의 설명을 들으며 정화 씨는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환자들과의 특별한 만남. 그 무렵 정화 씨는 정기적으로 참석하던 환자 모임에서 새로운 멤버들을 만났다. 최근에 진단받은 6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다.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70세에 진단받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다니. 새로 가입한 이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화 씨는 5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물론이에요. 저도 처음엔 겁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정화 씨는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진단받았을 때의 충격, 수술 과정, 회복 기간, 그리고 지금의 건강한 모습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생겨요. 저도 열심히 치료받아서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책 출간 결정. 환자 모임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정화 씨는 책 출간을 결심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출판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정화 씨는 지난 5년을 다시 돌아봤다. 검진을 미뤄온 이유, 우연히 들은 강의에서 받은 충격, 진단과 치료 과정,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까지. 정화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병기가 아니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죠. 편집자의 말에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텃밭에서의 성찰. 책 원고를 쓰는 동안 정화 씨는 많은 시간을 텃밭에서 보냈다. 5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채소를 기르고 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 토마토들도 정성스럽게 돌봐야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구나.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며 정화 씨는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꾸준한 관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마을의 변화상. 5년 사이 마을은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했다. 정화 씨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마을 전체를 바꾼 것이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도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있었다. 정화 이모 덕분에 우리 가족도 모두 건강해졌어요. 마을의 젊은 며느리들이 정화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가족 건강은 가족이 챙기는 거지.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겸손하게 대답하면서도 정화 씨는 보람을 느꼈다. 미래를 향한 다짐. 77세가 된 지금 정화 씨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전국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몇 살이든 상관없어. 저녁 산책을 하며 정화 씨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앞으로도 건강한 날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싶었다. 5년 전 시작된 여정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완치라는 목표를 넘어서 희망을 전하는 사명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7희망의 유산. 5년 후 완치 선언의 날. 축하드립니다. 이제 완전히 완치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주치의의 말에 정화 씨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벅찬 감정이 몰려왔다. 5년. 암 환자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였다. 진료실을 나서는 길에 그녀는 77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확인했다. 더 깊어진 주름 사이로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영이와 지우가 달려왔다. 할머니, 완치래요. 정말 축하해요. 13살이 된 지우가 할머니를 껴안으며 기뻐했다. 정화 씨는 손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기념비적인 순간. 그날 저녁 정화 씨는 특별한 전화를 걸었다. 지난 5년간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순자야, 나 오늘 완치 판정받았어. 어머, 정말 축하해.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순자 할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내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알아. 작년에 우리 마을 암조기 발견율이 전국 1위였다며. 그건 다들 열심히 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지.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정화 씨도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 새로운 프로젝트. 완치 선언 후 일주일 뒤 정화 씨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한 출판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의 경험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편집자의 설명을 들으며 정화 씨는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환자들과의 특별한 만남. 그 무렵 정화 씨는 정기적으로 참석하던 환자 모임에서 새로운 멤버들을 만났다. 최근에 진단받은 6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다.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70세에 진단받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다니. 새로 가입한 이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화 씨는 5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물론이에요. 저도 처음엔 겁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정화 씨는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진단받았을 때의 충격, 수술 과정, 회복 기간, 그리고 지금의 건강한 모습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생겨요. 저도 열심히 치료받아서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책 출간 결정. 환자 모임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정화 씨는 책 출간을 결심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출판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정화 씨는 지난 5년을 다시 돌아봤다. 검진을 미뤄온 이유, 우연히 들은 강의에서 받은 충격, 진단과 치료 과정,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까지. 정화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병기가 아니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죠. 편집자의 말에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텃밭에서의 성찰. 책 원고를 쓰는 동안 정화 씨는 많은 시간을 텃밭에서 보냈다. 5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채소를 기르고 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 토마토들도 정성스럽게 돌봐야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구나.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며 정화 씨는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꾸준한 관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마을의 변화상. 5년 사이 마을은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했다. 정화 씨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마을 전체를 바꾼 것이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도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있었다. 정화 이모 덕분에 우리 가족도 모두 건강해졌어요. 마을의 젊은 며느리들이 정화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가족 건강은 가족이 챙기는 거지.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겸손하게 대답하면서도 정화 씨는 보람을 느꼈다. 미래를 향한 다짐. 77세가 된 지금 정화 씨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전국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몇 살이든 상관없어. 저녁 산책을 하며 정화 씨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앞으로도 건강한 날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싶었다. 5년 전 시작된 여정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완치라는 목표를 넘어서 희망을 전하는 사명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8 영원한 봄. 80세 새로운 이정표. 할머니, 80세 생일 축하해요. 정화 씨의 80세 생일날 온 가족이 모여 소박하지만 따뜻한 파티를 열었다. 미영이와 지우,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된 큰손자까지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강에 따라다닌 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저도 이제 의대생이 되어서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우의 말에 정화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 손녀가 자신의 영향을 받아 의료진의 꿈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지우야, 할머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정화 씨. 3년 전 출간된 70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을 일으켰다.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정화 선생님 책을 읽고 용기를 내어 검진받았는데 정말 초기에 발견됐어요. 선생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전국에서 날아오는 감사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정화 씨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판사에서는 후속작 제안도 들어왔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극복하는 이야기로 써보시면 어떨까요? 많은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국을 도는 희망 강연단. 정화 씨는 이제 전국을 돌며 강연하는 희망 강연단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암을 극복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다. 오늘 제주도에서 온 75세 박할머니 얘기 들었죠? 85세에 검진받고 조기 발견하셨대요. 정말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주도 강연에서 만난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정화 씨에게도 큰 감동이었다.
85세에도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야 해요. 포기하지 말라고, 늦지 않았다고. 텃밭의 지혜. 여전히 정화 씨의 하루는 텃밭에서 시작됐다. 80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할머니, 이 나이에도 텃밭을 직접 가꾸세요? 방문한 기자가 신기해하며 물었다. 이 텃밭이 제게는 생명력의 원천이에요. 씨앗을 심고 싹이 트는 걸 보면서 희망을 배우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매일 확인하죠. 정화 씨는 방금 따온 상추를 기자에게 건네며 미소 지었다.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기르는 것도 예방의 한 방법이에요. 마을의 자랑. 정화 씨가 사는 마을은 이제 건강장수 마을로 전국에 알려져 있었다. 정화 씨의 영향으로 시작된 건강 문화가 마을 전체에 뿌리내린 결과였다. 우리 마을 평균 수명이 전국 1위래요. 정화 언니 덕분이죠. 이제 85세가 된 순자 할머니도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다들 스스로 잘 챙겨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언니가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검진 미루고 있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정화 씨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렀다. 의료진과의 특별한 인연. 정화 씨를 10년간 치료해온 주치의 선생님과는 이제 특별한 인연이 되었다. 정화님 덕분에 제가 의사로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환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정화님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의지가 가장 큰 치료약이었죠. 의사는 정화 씨를 의학교육의 사례로 활용하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 정화 씨는 요즘 자신이 남길 수 있는 유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재산은 많지 않지만 경험과 지혜는 충분히 나눌 수 있었다. 건강검진 장학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미영이의 제안에 정화 씨는 눈이 번쩍 떴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검진을 못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책인세와 강연료로 모은 돈으로 작은 장학금을 만드는 것이 정화 씨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영원한 봄의 시작. 저녁 산책을 하며 정화 씨는 10년 전을 떠올렸다. 70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이제 80세가 되어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정화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10년 전과 똑같았지만 그 별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80세가 된 지금도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경험들. 정화 씨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많았다. 내일을 향한 약속.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정화 씨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건강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내가 받은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자. 10년 전 우연히 들은 강의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계속되고 있었다. 정화 씨의 인생에는 겨울이 없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봄의 시작이었다. 80세, 새로운 10년을 향한 출발선에서 정화 씨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다.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내일을 말이다. 9 에필로그 마이너스 끝나지 않는 이야기. 계속되는 희망의 씨앗. 정화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그녀의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다. 어제는 70대 할머니가, 오늘은 60대 아주머니가,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며 병원 문을 두드릴 것이다. 정화 씨는 여전히 텃밭에서 새싹을 돌보듯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다. 건강을 지키고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늦음은 없었다.
그녀의 하루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시작되고 내일에 대한 기대로 마무리된다. 이것이 바로 정화 씨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